네, 안녕하세요. 기말 팀 발표를 맡게 된 1조 박어진입니다. 저희 팀은 김지현 조장님, 박어진 학우님, 남궁진 학우님, 전효진 학우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기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 생활 중 어느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도움을 주는 의료 분야 중 뼈와 관련된 3D 프린팅 기술을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이란 적층 제조라고도 불리며 평면으로 된 문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모델을 기반으로 레이어에 재료를 배치하여 실제 개체를 빠른 시간 내에 프린터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출력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나 기계 같은 제조의 부품, 그리고 우리 생명과 연관된 의료 분야에서도 뼈 재건술이나 인공혈관, 인공간 등을 제작하며 새로운 의료 기술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식량이나 우주식량 등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건축 분야에서도 특수 공법으로 적용되어 사용되는데 건물의 뼈대가 되는 벽체를 건설하는 데 불과 6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소개한 다양한 분야 중 의료 분야에서 뼈와 관련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골재건술은 뼈가 결손된 환자에게 사람의 뼈와 가장 유사한 티타늄 합금 금속을 이용하여 3D로 뼈를 제작해 이식하는 수술 방법으로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현재 투병 중인 육종암 골전이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이는 임플란트 제작에도 도움을 줍니다. 원래라면 척추간의 뼈 형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번거롭게 CT를 재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3D 프린팅 기술로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CT 영상을 고품질로 복원시켜 척추뼈를 정확히 추출하고 임플란트를 정밀하게 설계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공무릎 관절 전치원술입니다. 환자 무릎 CT를 3차원으로 복원을 한 후 골 절제와 치원물 삽입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작해 장착하는 수술 기법입니다. 무릎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은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인공관절 수술만으로 유일한 치료법이 있었지만 최근 개인 맞춤형 인공관절이 등장하며 기존 기술의 단점들이 보완되는 덕분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환자의 부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합병증 위험성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나 외상 환자들도 이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을 이용한 인공 발목뼈 전치원술입니다. 전치원술은 괴사된 거골을 제거해 인공 거골을 인식하는 수술을 뜻합니다. 중량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독자적 적층 제조 특화 설계 기술로 구조를 강화시켰으며 10나노미터 직경의 금속간 화합물로 만들어 거미줄처럼 연결을 함으로써 고강도를 구현한 기술입니다. 앞선 사례들과 같이 의료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 활용이 넓어지면서 그에 대한 실효성이 대중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1조는 이번 기말 워크숍을 통해서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며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이로운 미래의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어진 팀에서 3D 프린팅에 대해서 잘 발표를 마쳤습니다. 3D 프린팅이 이제 인공 무릎이라든지 또 인공 발목뼈와 같이 개인 맞춤별 이런 제작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그런 노력이 들어야 했던 부분들을 또 오차 없이 개인 맞춤형 이런 제작을 통하여서 큰 의료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1팀 박어진 학생과 또 모든 팀원들이 협력하여서 또 큰 어려움 없이 이런 좋은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박어진 학생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이 팀 우리 발표자 좀 마이크를 좀 열어줄까요? 네, 네, 이 팀에 우리 이윤호 학생이 이제 발표자인 것 같은데 우리 이 팀의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애로점이라든지 또 이런 그 잘한 점 한 가지씩만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원래 제가 발표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발표자 김동원 학우님께서 이제 이어폰이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저희는, 네. 네, 저희는 그 연락도 잘 되고, 팀워크도 잘 맞아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잘 되었고, 사실은 이제 오늘 다른 사람이 발표자였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기의 문제 때문에 이윤호 학생이 이제 대신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이윤호 학생이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보겠지만, 이윤호 학생이 뭐 성경적으로 잘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이 팀은 한 개인에게 어떤 그런 발표가 그 맡겨진 것이 아니라 팀원들 전체가 누가 발표를 해도 되어질 만큼 이 발표에 함께 준비를 하였고 또 이 발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은호 학생 뭐 갑자기 그 발표자가 달라져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겠지만 또 이 팀의 또 이런 진 몸력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은호 학생, 네, 네, 지금 이제 조금 긴장이 되었을 텐데 앞에 1조에 우리 3D 프린팅에 대해서 발표 들어봤지요. 네네. 네, 이 팀은 발표 주제가 뭘지요? 저희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그 박어진 학생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또 좀 칭찬을 하고 싶거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뭐 한 가지만 좀 그 이윤호 학생이 좀 독립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보고서 위주로 발표를 준비를 하였는데, 네. 이제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1팀은 완전 그 3D 프린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윤호 학생은 이제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떤 그 자료 화면이 지금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발표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화면이 되어 있나요? PPT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설정을 잘 어떻게 그러면 그 하면 지금 될까요? 이윤호 학생이 조금 이 설정하는데 똑같이 이제 우리 박어진 학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까 그 발표를 맡기로 했던 학우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는 김동원 학우님이 네,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김동 학생 학우가 지금 우리 강의에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마이크가 고장 네네. 나서 지금 참여 자체를 못 하고 있나요? 우리 김동원 학우, 아, 네. 김동원 하구가 지금 이제 마이크 고장내서 말은 못 하는데, 우리 김동원 하구가, 지금 발표하기를 눌러서, 지금 김동원 하구가 이제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PPT 화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동원 하구가 지금 우리 구글 미트 창에 그 발표하기를 눌러서, PPT 화면을 좀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윤호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이윤호 학생이 조금 덜 당황할 것 같아요. 우리 김동원 학생은 PPT만 좀 줄까요? 마이크 소리 안 나도 제가 이윤호 띄울 수 학생,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학생이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이호나 학생이 우리 그 발표하기를 눌러서 우리 아까 그 박어진 학생이 했던 것처럼 먼저 PPT 화면을 다 띄워주세요. 그 PPT 화면 열고 그다음에 PPT 화면에서 슬라이드 쇼까지 다 실행시킨 다음에 우리 발표하기를 눌러서 네, 혹시 떴나요? 우리 이혼 학생 지금 제가 보니까 화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제작을 하였고, 또, 글씨도 잘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자인 이혼 학생이 이 팀 소개하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보고서는 스포츠과학부 김승민 학우님 거고요. 발표는 원래 김동원 학우님이 맡기로 했으나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제가 맡게 되었고요. 자료조사는 취재생과 김학우님, 그리고 PPT는 관광 윤호 학우인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김승민 학우님이 처음 본 기사, 그리고 첫 보고서, 전문가 집단에서 찾은 연구, 인용기를 통해 수정한 보고서, 팀원들의 보고서 수정사항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처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라고도 하며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저희가 기사가 길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적용해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한 후 차량을 제어하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이 기술을 도심에서 직접 검증하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목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 운행하고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이동의 편의를 경험하도록 서비스를 구상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현대차는 이와 함께 내년 시범 서비스에 투입될 아이오닉 5 자동주행차의 렌더링 서비스 이미지를 공개했고요. 이 자동주행차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소비자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아이오닉 5의 디자인 컨셉을 반영했고, 현대차 자율주행 사업부장 장중 상무님께서는 도로주행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향후 물류 이동 효율성을 높이는 로봇 딜리버리 등의 서비스를 보여서 일상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이동의 편리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 기사에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첫 보고서인데요. 김승민 학우님께서 작성해 주신 보고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무섭고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여러 기사들을 읽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음주운전이나 운전비 소구로 등으로 사고가 많은 요즘에 인간이 운전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계가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고 안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대한민국의 이곳저곳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중적으로 선보인다는 게 기대가 되시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직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김승민 학우님이 직접 찾으신 인용구입니다. 8조의 김유빈 학우님의 인용구인데요. 조사해보기 전 운전석에 사람이 없으니 기계 고장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에 대해 걱정되었지만 현행법상의 이유로 운전자가 앉아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계 고장으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인용구를 찾아오셨고요. 다음은 7조 조다이트 학우님의 인용구인데요.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를 타야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능을 써볼 수 있게 되어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는 걸 느끼시고,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 일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잃게 되고
완벽한 기술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기술을 상용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용글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수정한 보고서를 발표하자면 앞부분은 이제 7조 앞부분은 이제 거의 비슷하고 이 연구만 추가된 보고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무섭고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인간의 운전이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많은 요즘에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기계가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고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7조 조사님 의견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함으로써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 점차 기술을 상용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조 김유빈님의 기계 고장으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원의 보고서 수정사항을 제시해봤는데요. 먼저 김도희 학우님께서는 읽은 여러 기사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셨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중적으로 선보일 때 어떤 점이 기대되고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동원 학우님께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무섭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넣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호 학우님께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잘 된 편은 아닌데 완벽하게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어떤 점이 다른지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승민 학우님께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고, 상용화되고 있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최종 보고서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네. 운전자가 이훈 학생, 우리 최종 보고서는 우리 이번 주 이제 4주차 이제 워크샵의 네. 이제 과제이니까 요거는 이제 올려놔서 이제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 여기까지 듣는 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자, 만약 혹시 또 결론 부분이나 또 혹시 더 추가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이제 네. 끝입니다. 자, 우리 이훈호 학생이 이제 첨가하기를 좀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언뜻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레벨 4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훈호 학생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트의 레벨이 몇 단계까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요? 5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훈호 학생의 말처럼 이제 지금 4단계를 이제 지금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4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위급 상황에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그 위급 상황조차도 이런 자동차가 알아서 처리하는 단계까지가 이제 4단계 레벨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거의 특별한 위험 상황까지도 컴퓨터가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테스트 중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만간 거의 상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든 안전하게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훈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이런 어르신들이 운전하면서 많이 또 사고를 내거든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또 서로 안전하게 운전자도 지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우리에게 또 여유와 또 이런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팀 이윤호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소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팀이 얼마나 또 많이 소통을 하고 함께 노력하였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따로 쉬는 시간 없이 발표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 가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나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팀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대신 발표를 맡은 우리 이윤호 학생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3팀의 발표자 우리 마이크를 좀 켜줄 수 있을까요? 네, 3팀 발표자 이기웅입니다. 네, 3팀의 그 조장과 발표자가 다르나요? 아니면 좀 같은 편인가요? 제가 조장이면 발표자입니다. 네, 이기용 학생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발표라든지 또 이런 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기용 학생이 앞에 팀에 발표했던 우리 이윤호 학생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발표를 해왔는데 우리 3팀은 어떤 분야를 준비했을까요? 저희 3팀은 인공지능을 준비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네. 혹시 이제 발표를 하고 나오면 이제 뭐 또 이기용 학생도 아쉬운 점이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또 마음도 들기는 할 텐데 앞에 발표했던 이 팀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잘한 점을 이야기해도 괜찮고 뭐 조금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이 팀 발표 어떻게 들었는지요? 보고서 위주로 이 팀이 발표해 주셨는데, 다양한 팀원들의 의견을 전부 담아서 그것들을 다른 조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발표해 준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팀원들이 누구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팀원들이 함께 발표를 준비하고 또 협력하여서 이런 좋은 발표를 해준 것에 대한 이제 깊은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3조는 또 어떻게 또 이런 발표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용 학생도 우리 그 PPT 화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읽는 것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나요? PPT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PPT 화면 발표하기를 눌러서 PPT 화면으로 또 화면을 전환해 주기 바랍니다. 교수님 창으로 여는 게 맞나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창에서 그 이제 화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기용 학생의 컴퓨터에 그 PPT 화면을 띄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행하기까지 눌러서 화면에 꽉 차게 그 PPT 화면이 떠 있어야지만 이 창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PPT 화면을 실행시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표하기를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PPT가 아니라 PDF 읽기로 되어 있는데, 네. PDF가 인식이 될까요? 괜찮을 거예요.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이제 PDF 화면을 일단 띄워놓은 상황에서 열어놓은 상황에서 발표하기를 누르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 PDF 화면이 뜨지 않아서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PDF 화면을 그 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읽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화면에 띄우세요. 이렇게 일단은 꽉 차게. 이거 지금 이 구글 미트 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은 일단은 그 PDF 화면을 화면에 띄우는 게 네. 더 중요하니까 띄우세요. 띄웠나요? 네, 띄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잘 되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3팀에 대한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팀, 팀 예체능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먼저 저희 조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함께 협동해 주시고 또 많은 자료나 이런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서 도움 많이 주셔서 저희가 수월하게 발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사를 조사했는데요. 기사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 문제로 부상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IT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안부전화 사업, 케어콜 서비스를 전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독거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건강 등의 주제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답변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으며 유사시 119 응급센터로 연계되어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긍정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하은 하구의 말을 인용하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독거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발전은 좋은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도입되어 이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순기능의 놀라움과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론 왠지 모를 아쉬움과 쓸쓸함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은 이전에 인간이 해결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해 주었지만 우리는 기술이 아닌 인간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와 분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독거노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주기적인 안부 묻기, 식사, 수면 건강 체크 등 분명 긍정적인 발상에서 나온 AI의 순기능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서 독거노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이러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AI 대응 시스템이라고 질문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이유는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외로운 자신을 돌봐주는 획기적인 시스템과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돌봄이 아닌 부족하더라도 인격과 감정을 가진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 즉 감정의 교류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경제학과 교수 다니엘 서스킨드는 미래에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더라도 반드시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아예 사람을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과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음에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스킨드 교수는 최근 기술 발전을 보며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자율주행을 하기도 하고 의학적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도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공감과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면서 노인을 돌보거나 의학 분야는 기계가 대신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군대에서 무기를 발사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 판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오직 사람이 해야만 하는 영역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김동원 하구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제작된 가상 아이돌들이 나와 공연했던 사례를 들며 미래의 인공지능이 문화예술뿐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의 필요가치에 대한 고민과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회의적 감정을 밝혔고 김주희 하구는 LG U+에서 인공지능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양계장의 사례를 들며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있어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리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위협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의 목적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바꾸고 파괴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한 서스킨드 교수의 말과 같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며 발전시킨 기술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인격과 감정 없는 기계에 떠넘기고 해선 안 될 안도를 하며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인공지능과의 불안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3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